네, 반갑습니다. 9월 27일 금요일 장정시장입니다. 자, 시장은 보합세로 다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살짝씩 눌려있는 모습인데, 자, 오늘의 보합은 그다지 큰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제 반도체가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시장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특이점이 생겼죠. 금융투자 열심히 매수해서 바닥권 매수해주던 놈들이 이제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손바뀜이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관이 바닥을 잡아주고 외국인이 잡아서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가 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흐름이 나오게 되는데, 요 내용들은 이제 어떻게 될 건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자, 반도체와 금융주들이 일단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바이오와 배터리가 그동안 주도주 인척했지만 오늘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있었던 강세 흐름을 보였었던 이제 주도주 움직임이 만들어지게 되면 다른 종목군들은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충분히 해드렸으니까 그 내용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종합주가지수 내용 보시면 2667포인트, 지금 저항대에 갇혀있기 때문에 2700포인트를 넘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캔들 나타나는 거 매우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흐름들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2700 이상부터는 삼성전자가 7만원대 이상의 포지션을 유지해 주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2700 넘기기 전에 반도체를 올리고 지수는 붙잡아둔 형태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반도체가 올라갈 때는 시총이 크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는 형태가 벌어지게 되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보합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른 종목들, 시총 상위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종목들을 내려줘야 되겠죠. 얘네들이 배터리와 바이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올라가기 위한 움직임들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분봉은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냥 유지가 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뭐 그냥 관망세만 잘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 주말이기 때문에 오후의 변동성을 고려해서 매매는 오후에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일단 내려갔다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큰 움직임이 없고요. 대신 이제 반도체 쪽이 조금 이제 주춤하는 모습이거나 매도가 계속 나오게 된다라면 이런 부분에서는 코스닥 쪽이 오히려 반등하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그런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도 저항대에 진입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정을 통한 약간의 가격 포지션을 만들고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지금 수급 동향 보시면 외국인들이 2600억 지금 순 매수고요. 매수 들어온 이후에 조금 멈춰있는 모습이긴 한데 흐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금융투자가 2500억 정도 매도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올라온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 얘네들이 조금 더 많이 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얘네들은 그렇지 않죠. 왜냐면 얍샵한 애들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익 매도가 좀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쪽에서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차익 매도가 있을 수 있겠고요. 외국인들은 열심히 사들이는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 삼성전자가 일단은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근데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긴 했어요. 1% 넘게 상승했다가 0.15까지 내려갔고요. 하이닉스는 지금 19만원 근처까지 올라갔었는데, 16만 8,200원에 결회가 되고 있습니다. 2.93이면 너무 나쁜 수치는 아닙니다. 다만, 19만원에 대한 저항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저항대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은 조금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이 내용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배터리가 마이너스에서 지금 살짝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쪽이 조금 상승이 주춤해지니까 수급이 분산되는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SDI나 LG화학 또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중국 관련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철강 관련한 섹터가 있어서 반등이 좀 있는 모습이고, 오늘 화학주 롯데케미칼 오늘 급등세로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금호석유도 조금 더 올라가는데 이거는 매도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학주 움직임은 일단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보합 수준입니다. 현대차 0.97, 뭐 나쁘지 않죠. 기아는 플러스 나와 있는 상태고요. 자, 한 가지는 이제 EUP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인데, 요거는 이제
봐야 됩니다. 이제 마감 무렵에서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봐야 되는 거니까, 요 EUB, 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에 대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배당 기준일을 앞두고서 매도가 많이 나올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감 때 어떻게 변하는지 좀 살펴보자고요.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동안 뭐 내가 대장이야, 황제야 그러고 있었는데, 지금 뚝 떨어졌죠. 자, 100만원이 이탈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21선 지지선이 있습니다. 이 자리가 이제 100만 한 3,000원, 4,000원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오늘 저가 100만 4,000원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살짝 반등하는 모습인데 계속 갈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지금 살짝 반등인데 다시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된다면 글쎄요, 분위기가 네, 반도체 쪽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계속 상승을 했었다라면 반도체 내려갈 때 올라갔잖아요. 그럼 반도체 올라갈 때 얘네들이 내려가게 됐다는 거, 그런 부분만 체크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래쪽에 팔고 위에 들어가게 되면 또 물린다. 그리고 살펴보면 난 내려갔는데 쟤네는 왜 또 올라가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좋아요. 자, 그다음에 금융주 섹터. 네, 내가 왜 밸류에서 빠졌냐? 뭐 이렇게 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긴 한데 아무튼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네, 말들이 많기 때문에 연내에 다시 리밸런싱 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KP금융이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신한지주 이런 건 좀 떨어졌고요. 뒤로 넘어가 보면은요, 대체적으로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금융주 섹터가 전체적으로 약세 보이는 이유는 금리 인하에 대한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특징적으로 중공업, 조선주도 좀 많이 내리는 모습인데요.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언급해 드렸습니다. 네, 주가 반등이 계속 이어질 수 없고 매물대에 대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 조정받으면 저는 15만원 아래쪽 재매수 타이밍을 보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매수 의견이 지금은 없을 것 같아 보여요. 이 부분도 체크하시고요. 조선주 올라간다고 또 막 사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았는데 결국 좋은 대응은 아니죠. 네, 그래서 지금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떨어지고 있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등 포인트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는 이제 데드크로스 나온 상황이라면 횡보를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되지만 지금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상태라서 단기적으로 좀 올라간 이후에 횡보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21,000원대까지 반등을 기대를 좀 해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는 약세 국면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 약세고요. 대신에 이제 시중 상위에 있는 거, 은행주나 또는 반도체 쪽이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시장은 그냥 보합 수준 유지가 잘 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 쪽은 또 더 좋지 않죠? 뭐 배터리, 그 다음에 바이오 전체적으로 다 약세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소부장이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은 살짝씩 보합 수준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모습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엔터주가 조금 올라가네요. 엔터주 조금 올라가는 모습들 형태 나타나고 있다는 거, 뭐 그런 정도입니다. 뭐 특이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하죠. 등락 현황 먼저 보시면 거래소 쪽에서는 429개의 상승이고요. 442개 하락입니다. 하락 종목의 숫자가 조금 많은 상황인데 이 정도면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 넘어가시면 742개 상승에 835개 하락입니다. 하락 종목이 더 많죠. 그러니까 오늘은 계좌가 마이너스가 났을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저는 사실 뭐 크게 마이너스는 아닌데 현대차 EUP가 좀 내려가는 부분이 있어서 0.1, 0.1에서 0.2 정도 마이너스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일단 반도체 쪽이 올라가서 어느 정도 상승은 해주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현대차 EUP의 비중이 가장 크거든요. 근데 얘가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0.1에서 0.2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뭐 오늘 대한항공이라든지 뭐 분위기 다 괜찮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부담될 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계좌 상황은 그냥 양호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승률 살펴보시면 차이 커뮤니케이션 요게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 맥스트, 자이언트 스텝 뭐 등등등에서 약간 이제 중소형주, 완전 소형주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애들을 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상승한 종목도 보시면 9% 이상이 35개인데 ETF 제외하고 나면은 34개, 33개 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주가 좀 내려보시면 2.47입니다. 상승 포인트는 나쁘지 않은 수치예요. 근데 하락 포인트가 얼마만큼 커져 있느냐가 또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 그 내용만 조금 살펴보자고요. 자, 하락률 살펴보시면 FN 가이드 하한가 연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요. 네, 한국테크놀로지, 한국패러렐, 퀀텀온, 하락 종목이 제법 있어요. 5개 정도 오늘 하락 종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낙폭은 일단 2% 될 것 같은데, 네, 2%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플러스 0.5 정도 나올 수 있는 상태인가요? 0.4.
네, 그냥 보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없는 그냥 보합 수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도 사실은 EUP만 안 빠졌으면 오늘은 살짝 플러스인데 EUP가 내려가면서 네, 마이너스가 좀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정도고 오후에 전체적으로 좀 주가가 좀 밀리는 형태로 가게 된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주가 좀 밀리는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네, 분위기는 조금 다운되면서 이제 마이너스 종목이 훨씬 더 많아지는 형태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주말 변동 아침에 떠서 시작하면은 항상 조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후 늦지막히 대응 포인트를 찾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 바라고요. 자,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금 기관적 움직임 보시면 예상했던 대로 하이닉스 삼성전자 매도하고 있죠. 여기다가 금융투자 매도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부담감은 커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보시면 되겠고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 이렇게 화학주 위주로 매수가 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풍산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이렇게 그 비철금속 그 다음에 철강 이런 쪽 섹터도 같이 다루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순매수, 삼성전자 순매수, KB금융, 현대차 등등등으로 해서 이렇게 전기전자, 그 다음에 금융주, 자동차 이렇게 해가지고요. 원래 전통적으로 지들이 좋아하던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담아주고 있습니다. 플러스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이나 중국 관련주들이 있죠. 네, 뭐 포스코홀딩스 포함되지만 대한항공이라든지 여행주들 이런 쪽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매도는 네, 아무래도 네,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매도가 좀 확장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네이버,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삼성 E&A, 또, 이 엔지니어링이죠.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네, 뭐, 반도체는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 다음에, 배터리 쪽, 2차전지 쪽, 그 다음에 방산주들, 이런 쪽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정도인데, 뭐, 특이사항은 없어 보이고요. 어제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조금 떨어지는 게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살짝씩 조정받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대신에 이제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매수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또는 자동차나, 이렇게 전통적인 그 강자 종목들 위주로 외국인 매수가 구성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멈추고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변곡점에 대한 포인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보합이지만 또는 이제 살짝 내려가는 모습이지만 오후 시점에서 수급이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라면 충분히 반등세도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안 된다라면 아마 반도체 쪽은 보합 수준은 유지가 되겠지만 그 외의 종목군들은 변동성이 조금 커질 수가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같이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전체적인 그 목표치를 보면서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점심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오후에 네, 좋은 흐름들로의 어떤 전환점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보자고요. 자, 저는 마감 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